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다 보니 "야, 이거 또 위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제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발표, 또 금리 발표, 또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게 끝나기 전까지 방향성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지 마라.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바닥은 다시 한번 이제 지켜낼 것이고, 이제 앞으로 조정을 절대 매도가 아닌 우린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시기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결국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제 2차 전지도 AI 쪽에 대한 흐름과 같이 AI 섹터와 같이 속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만큼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자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도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분명히 기대를 했겠지만, 그래도 약세를 보이면서 또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최근에 그 리튬 가격 상승이나 또 EV 차량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들, 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결국에 시장이 한번 강력하게 수급의 순환매가, 지금 반도체 AI 쪽으로 쏠려 있는 수급의 순환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절대, 네,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맞아요. 12월도 마찬가지고, 12월 달 저는 그렇게 보거든. 이게 사실 지수가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거 분명 분명 이거 다시 한번 개미꼬시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며 12월에, 그러면 더 상승이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불안하거든. 인하를 해봤자 시장이 빠질 거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저점 바닥 리테스트에 대한 하락은 한번 나올 거고, 그게 시장의 찐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또한 그때부터가 이런 최근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 수급들이 쏠려 있던 것들이 이제 재분배가 되는 시점이 딱 그 시점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만큼, 12월 달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한 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또한 12월 달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제가 차트를 좀 보기 전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오늘부터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볼까요? 오늘 뭐 당연히 하락세는 외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 외인들이 오늘 2차 전지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삼성의 SDI나 여러 종목들을 다 매도를 좀 했는데, 이거를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사실 시장 자체가 다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아마 개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줄 건데, 제가 포스코 퓨처엠부터 보면 장기적인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나의 파동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4파 조정이 그러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저는 여기서 0.382 라인까지 떨어지거나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추세가 하락이냐? 절대 아니라고요. 저는 이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빠르게. 이게 다음 주 금리 인하 발표, 또 그 이후에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 그리고 지금 뭐 AI 버블, 또 여러 가지 구글과 또 엔비디아와의 그 GPU, TPU 경쟁, 이런 것들이 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거든.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오는 날 제가 영상도 매번 찍을 거지만 이게 사실 평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잡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테니깐요.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좀 보내 드릴 거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그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라고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 네. 이 말씀 한 번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이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을 더 깊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을 저도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나서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